그날도 역시 무척이나 무더운 날이었다. 중국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차연석은 거래처 손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 다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째. 그렇게 사업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예, 사장님, 차연석입니다. 네, 지금 어디쯤 오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예. 힘들었지만 매일매일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소중했던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그때 차연석 씨, 예, 그렇습니다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영문도 모르지 변을 당하고만 차현석. 그 순간 그에게는 오직 살아야만 한다는 본능만 남았는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을 친 차현석.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 차현석은 이 모든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생사를 가르는 지독한 고통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동규야, 지금 내가 서둘러 자신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 차현석.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것이 꿈이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유, 안녕하십니까, 김 사장님. 예. 그렇습니까? 예, 그저께 와서 서울에 있다가 지금 막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예, 지금 집이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예, 안 그래도 그 집만 갖다 놓고 네 공장으로 바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뵙기로 하죠. 예. 3년 전 중국에서의 끔찍했던 그날은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부산에 공장을 차린 차현석은 오직 사업 확장에만 매진했다.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사업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차현석은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업가 반열에 올라 있었는데 예. 이곳에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차현석은 중국 심양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를 겪은 후 그는 한국으로 들어왔고 부산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또 한 번 사업을 일으키려고 애를 많이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옛 회사 동료를 만나기로 한 박창훈. 그는 조금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문제 문자가 왔다. 벌써 한 달째 그녀의 연락에 시달리고 있었던 박창훈. 진짜 이 윤 여사 찔기네. 안 한다니까. 사람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에이씨. 어머, 창훈 씨 어디야? 내가 어딘지는 그쪽에 알 필요 없고. 사람이 안 한다는데 와 그렇게 귀찮게 합니까? 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섭섭지 않게 쳐줄게. 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창훈 씨도 내 입장 대봐. 내 사정 잘 알잖아. 어? 예.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연락할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즐기고 질긴 인연, 창호는 그 모진 인연을 원망했다. 멈출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 누군가가 먼저 나서야만 한다면, 그래서 멈출 수만 있다면 창호는 그것이 자신일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방황했던 지난 시간들, 이제는 그 세월을 끝내야만 한다. 저 차현석 사장님 좀 만나뵈러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자, 창훈아 좀 들어라. 아 예, 형님. 3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내가 전 이 연락 받고 어찌 그래 반갑던지 말이야. 어? 그래, 그동안 잘 살았더나? 예, 저는 뭐 맨날 그렇지. 근데 그 형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뭐 수술을 좀 크게 받긴 했는데 뭐 지금은 괜찮다. 뭐 흉터는 좀 남긴 해도 뭐 이 정도 흉터야 뭐. 안 그래도 내가 사우나 가면 사람들이 뭐 슬슬 피하고 난리더라. 야, 아직 저녁 전이지? 아 예. 가자. 오늘은 내가 그동안 니한테 대접 못한 거 한꺼번에 해줄구만. 보자, 어디가 좋겠노? 아, 요 뒤에 육회 엄청 잘하는 데 있거든. 글로 가자. 아 형님, 제가 형님 모시려고 그 횟집을 한 군데 예약을 해놨습니다. 오늘 그쪽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야, 내가 니한테 대접을 다 받고야. 그래, 그럼 일단 그리로 가자. 예. 아, 장훈아, 잠시만. 야, 저 소리 한 개만 챙겨가자.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생각보다 일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창훈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는데, 박창훈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그 시절 그들이 있었다. 과거 부산의 한 작은 공장에서 함께 일을 했던 두 사람. 고향을 떠나온 박창훈에게 부산에서의 생활은 언제나 힘들고 고달프기만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차현석은 늘 묵묵히 곁에서 자신을 북돋아 줬는데, 차현석은 자신에게 그런 사람이었다. 비록 지금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변한 것은 자신이었다. 야, 장훈아. 예. 야, 창훈아, 이거 왜 그러노? 어? 형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언가 심상찮은 일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쉽게 말문을 트지 못하는 박창훈.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시간 박창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윤기탁과 윤수미. 박창훈의 배후에는 이들이 있었다. 아, 창훈이 형이 왜 이러옵니까? 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그러게 말이다. 창훈이 그놈이 먼저 취하면 안 되는데. 니는 내가 일러준 거 기억하고 있지? 장사한다고 합니까? 일단 차 사장이 치가 실려오면 사무실로 엊그 들어가서 의자에 묶어놓고 야구 빠따라 고만 샤리칵. 시체는 야산에 묻는다 아닙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알겠나?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안 되겠나? 근데 창훈이는 왜 이렇게 안 오노? 아, 진짜. 뭔가 차현석에게 앙금이 남아있는 듯한 윤수미. 그녀는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토록 지독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윤수미는 사업자 중국을 찾았다. 저 윤 사장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투자할게요. 아, 예. 지금부터 중국 시장이 뜨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아이고, 윤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투자하신 금액은 뽑고도 남으실 겁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모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중국 사업권을 따낸 차현석. 모든 것은 확실했고 그렇게 윤수미는 거기에 8억을 투자했다. 윤수미와 차현석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행성지가 같았던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차현석이 중국에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거기에 윤수미가 공동 투자할 것을 약속하면서 서서히 사업 동료로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모든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갔다. 차현석의 사업 실패와 공장의 부도로 윤수미는 투자금 8억 원을 고스란히 날려버렸고 그렇게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생활이 계속됐는데 비루한 현실을 잊기 위해 매일같이 술에 의존했던 윤수미. 어쩌다 일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지 매일같이 고민했지만 방법은 없었다. 이미 그녀에게 희망이란 없어 보였는데 경진아, 내다. 네 지금 뭐하노? 애들 만나고 있구나. 그래, 끊자. 순식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만 윤수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장본인.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 사이 차현석 또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윤수미의 고소로 2년간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차현석.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란 의문.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그것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출소 후 약 1년간 악착같이 종잣돈을 모은 차현석은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재기를 꿈꿨다. 처음부터 빚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사업은 서서히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있었고 그렇게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현석의 이런 소식은 한국에 있는 윤수미에게도 흘러들어갔다. 늘 차현석의 행방을 쫓고 있었던 윤수미. 네, 차현석입니다. 차 사장, 그동안 잘 살았나? 윤 사장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을 것 같나? 니 내 돈 8억 어쩔 건데?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그러시면 어떡하십니까? 저도 2년 동안 교도소에 이 공장도 인자 자리를 잡아가는데 제가 2년 동안 갚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내놓으시겠다. 네가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썩은 건 당연한 거고 그동안 내 인생을 어떻게 보장할 건데? 내가 투자한다 할 때는 꼬리 살살 치면서 간이고 슬개고 다 빼줄 것 같이 굴더니 네가 이럴 수 있나?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예? 내가 지금 좀 바쁘니까 일단 끊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윤수미의 연락에 그대로 전화를 끊고만 차현석. 차 사장! 차현석의 성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윤수미는 결국 예전부터 계획에 두었던 일을 실행하려 드는데 여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뒤처리까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네. 윤수민은 남은 생활비와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털어넣어 총 1,500만 원의 중국 현지 살인 청부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이제 모든 일은 자신의 뜻대로 흘러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면서까지 차현석을 죽이려 했던 그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 버렸는데 뭐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고 윤수민은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윤수민은 그 서울 모 대학의 강사로서 사업 실패 전까지는 매우 부유하게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차현석에게 모두 투자한 뒤 망하자 그녀는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을 해왔는데요. 특히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독식했기 때문에 형제들과도 어절했던 윤수민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고 정말 정오심 하나로 범행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잘 돼야 돼. 그 후 매일 복수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윤수민은 차현석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렇게 2달 전부터 박창훈에게 연락을 하며 그를 범행에 끌어들였는데 장원 씨 왔네. 앉아. 인사해요. 여기는 우리 조카 기탁이. 과거 차현석의 중국 사업을 준비하면서부터 알고 지냈던 두 사람. 창원 씨가 준비만 해주면 대체는 우리가 할게. 윤수미가 제시한 대가에 결국 이 자리까지 나오고만 박창훈. 여기까지 온 이상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윤수미는 박창훈과 차현석의 관계를 철저하게 이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본격적인 범행을 모의했다.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일단 윤수민은 약 2개월 전부터 박창훈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면서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친조카까지 끌어들인 윤수민은 차현석을 살해한 뒤 그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약속했고 범행 하루 전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는 것으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윤수미 일당은 삽, 노끈, 야구 방망이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하면서 모든 범행 준비를 마쳤다. 겁먹지 말고 그냥 복날에 개 한 마리 잡는다 생각하자. 무슨 이런 데서 보자고 다 하십니까? 창원 씨 왔어요? 전화라도 하지. 아, 참. 이것부터 받으세요. 이건 뭡니까? 그거 창훈 씨는 절대로 마시지 말고 차 사장한테만 먹여요. 내가 어제 양주에다 장난 좀 쳤거든. 아마 몇 잔만 마시면 쉽게 뻗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회식비. 오늘 창훈 씨 역할이 제일 중요하니까. 알죠? 이미 치밀하게 마지막 범행을 준비한 윤수미 일당. 박창훈까지 합세한 이상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리라 믿었다. 그날 저녁 박창훈은 차현석 회사 부근의 횟집을 예약하는데 일단은 두 명이고요. 그 회실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그 손님은 또 좀 내주십시오. 이미 하루 전 차현석과 연락이 닿은 상태. 모든 것이 준비됐고 이제는 자신이 움직이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이유를 모를 불안감만큼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애써 마음을 다잡아 봤지만 그럴수록 착잡함은 크지만 같다.
그리고 지금 박창호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후회와 죄책감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형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창훈아, 이야기해봐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노? 형님, 제가 얼마 전에 윤 사장 만났습니다. 보니까 연장하고 그 깡패도 좀 모은 것 같은데 저보고는 돈하고 술 한 병 주면서 형님 좀 먹이라 했대요. 근데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형님, 일단 윤수미가 형님하고 저하고 술 먹으러 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녁만 드시고 사무실은 절대 들어오지 마이소. 그리고 형님, 멀리 도망가 있어. 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 박창훈의 말에 따르면 윤수민은 김해 인근 야산에 시체를 유기할 장소까지 물색해 놓았다는데 박창훈은 차현석에게 윤수미의 차량 번호 등 모든 범행 계획을 알려주었다. 결국 자신의 양심을 따르기로 한 박창훈으로 인해 윤수미의 치밀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박창훈을 기다리던 윤수미와 윤기탁은 박창훈이 돌아오지 않자 차현석의 사무실로 침입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차현석이 메모를 해놓은 자신들의 차량 번호를 발견했고 그것을 본 후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폭력 2팀 앞으로 차현석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절도로 신고를 했지만 그의 진술로 모든 것이 밝혀졌고 수사팀은 차현석과 박창훈을 통해 입수한 윤수미 번호를 추적하는 한편 본격적인 근거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날 수사팀은 계속해서 윤수미의 위치를 추적하며 곧바로 금고를 위해 움직였다. 이미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린 윤수미는 도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때 누군가에게 쫓기듯 다급한 모습의 윤수미가 나타났다. 재빨리 길목을 막아선 형사들. 예, 왜 그러신데요? 당신 살인 미스템으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진짜? 살인 미수 혐의 윤수미 긴급 체포. 차현석을 죽이려 했던 윤수미는 결국 일이 이렇게 되자 거의 삶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술에서 차현석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다고 했고 실제로 유치장에서도 노건을 이어 자살을 시도하려 했는데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수사팀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생의 나락 그 끝에서 얻은 것은 증오심 뿐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원한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복수를 선택했던 여자. 한 사람의 생을 처참하게 짓밟으려 했던 대가는 결국 스스로도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기고 말았다.